고1 3회차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해설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3회차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3회차는 조금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좀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쉽게 출제를 했었는데 쉬운 문제들 중에서도 정확한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1회차, 2회차 말고도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해설 영상을 찍는 시점은 중간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어제 이제 시험 결과들이 좀 속속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라미시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분석 영상, 해설 영상 같이 찍으면서 라미시 어떤 시험지에서 어떤 문제가 적중이 되었는지 그거까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회차 해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앞장부터 선생님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앞장 1번부터 7번까지는 사실 우리 고1 친구들은 굉장히 다 맞췄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1번부터 7번까지는 설명 안 하고 원래 앞장을 다 안 하려고 했다가 또 중요한 요소들 있어서 11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10번 문항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또 나왔어. 우리 다른 학교에서도 다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형태들 시험에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하니까 고1 2회차 해설 영상, 1회차 해설 영상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보실게요. 복소수 단원입니다, 여러분. 복소수 단원이었고 볼게요. 어떤 복소수였냐면 이 복소수 Z가 A제곱 I 더하기 A 플러스 4AI 더하기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3 이렇게 복소수가 있는데요.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Z제곱을 했더니 이 Z제곱의 형태가 실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Z제곱이 실수가 되게 한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Z라고 하는 복소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고 엄청나게 많은 양만 풀었던 친구들은 11번 문항을 보면서 껌이네. Z는 순허수만 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Z는 복소수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순허수 또는 실수 둘 다가 가능합니다. 순허수만 되는 조건은 그럼 뭔데요? Z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게 한다. 요 얘기가 추가되면 순허수만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음수라는 얘기 말고 실수라고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우리 Z라고 하는 복소수의 형태가 순허수 또는 실수일 때라고 갈 거니까 Z가 순허수일 때 그리고 Z가 실수일 때 요걸 잡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럼 우리 Z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그리고 마이너스 3 요것은 실수 부분이 될 거예요. A랑 마이너스 3 그리고 나머지는 허수 부분이 되면서 i로 묶어내 봅시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i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z가 실수가 되게 하는 경우와 z가 순허수가 되게 하는 경우를 찾아볼 거예요. 그럼 z가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형태를 찾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a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z가 실수가 되게 하는 형태는 어딨어? 미안해요. 자, Z가 실수가 되게 하는 형태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라고 하는 허수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는 0 쓸 거예요. 그럼 너는 얘들아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1, 0 되면서 A의 값이 마이너스 5와 1의 형태를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얘들아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들은 순허수인 거 확인하면 3만 쓰고 끝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실수가 되게 하는 경우도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항의 정답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초등부터 중등, 고등 친구들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도 대충 읽는다던가 그리고 끝까지 내가 어떤 조건들을 파악해서 문제를 읽지 않는 그러한 형태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학은 어렵죠. 딱딱하죠. 그렇지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연습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점프업 할 수 있고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항 이렇게 해설 마무리하고요. 12번 문항이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형태인데 요거 항등식 단원인데 1회차, 2회차에는 사실 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요 문항은 대입해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들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12번 문항을 출제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실게요.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x 10제곱 더하기 1은 요런 형태입니다. 좀 문제 좀 쓸게요. 자, 문제 써서 가져왔고요. 여러분, 이런 문항이에요. 혹시 처음 보는 사람 있을까요? 네, 처음 보면 안 되죠, 이 문항들. 그치? 모든 문제집에 다 있고, 얘들아, 심지어 교과서에도 있다. 그치? 자, 그럼 12번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볼 것인데, 우리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서 풀었던 내용들 중에 요 12번 문항은 무조건 수치대입법이에요. 개수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들아 이거 10제곱 할 거고 9제곱 할 거고 이거 언제 다 해,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했던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스텝은 x자리에 1을 대입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선생님 x자리에 1 대입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1 대입해야지만 10제곱, 9제곱, 8제곱, 거듭제곱의 형태들을 다 없앨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3이 될 것입니다. 네, x에 1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변의 모양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항들 다 사라질 거고 a 제로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관계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수치 대입법이라 그랬어.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 적당한 숫자들은 사실 수학적 센스죠. 근데 얘들아 센스긴 한데 딱 봐도 너희들은 x 빼기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2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고 싶겠죠. 왜냐면 2 빼기 1은 1이잖아요. 그래서 1을 10제곱하든 9제곱하든 계속 1이기 때문에 나는 x자리에 2를 대입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수학적 센스가 있는 거예요. 자, 2를 대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2의 11제곱 더하기 1로 정리합니다. 물론 얘를 2의 거듭제곱이고 2의 10제곱 정도는 1024라는 걸 알고 있어서 2048로 계산해도 되지만 건들지 마세요. 왜냐면 보기의 형태가 2의 10제곱, 2의 11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걸 계산해 놓을 필요는 없다. 알겠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변의 모양은 뭐냐? 2를 대입함으로써 다 1로 사라지기 때문에 1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A10부터 A9, A8 모든 항 더해서 A 그리고 A0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수치대입법 세 번째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자, 이때는 좀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짝수 애들의 개수의 합이 궁금하다. 그러면 홀수 애들이 사라져야 되잖아, 얘들아? 홀수 애들이 사라져야 되니까 우리 2를 집어넣었던 이유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려고 2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1의 값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x자리에 0을 대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자고. 그래서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자연스럽게 1이 될 것이고요. 우변은 0을 대입한 순간부터 짝수, 차수를 갖고 있는 애들은 플러스 값.
홀수 차수를 갖고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1을 홀수 제곱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9 플러스 A8 그리고 마이너스 쭉쭉쭉 마이너스 A 플러스 A0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왜냐면 0 집어넣으면 얘들아 마이너스 곱하기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짝수 항들만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홀수 애들이 사라지게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덧셈하겠다. 요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들아 얘네들을 덧셈하잖아? 그럼 좌변의 모양은 뭐가 되냐면 2의 11제곱 더하기 1이고 1이 나왔기 때문에 2의 11제곱 더하기 2 이걸 설마 2의 12제곱이라고 고치는 친구들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홀수 애들은 다 지워지면서 짝수 애들이 이제 2개씩 더해졌어요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A10부터 A8 그리고 A0까지. 그럼 얘들아 양변 일단 2를 나눠버릴게. 2를 나눠버리면 2의 10제곱 더하기 1이 올 것이고 A10부터 A8, A2, A0까지 덧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얘들아 A0는 더하지 않았어. 그래서 A0를 어떻게 할 거냐? A0 자리에 내가 첫 번째에 구해놨던 A0 자리에 3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요거에 3이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게임 끝났어요. 더하기 3을 어떻게 좌변으로 넘겨줬으면 2의 10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고 A10, A8, A4, A6, A4, A2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2의 10제곱, 2의 11제곱, 거듭제곱으로 보기 답이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2의 11제곱을 굳이 계산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계산해서 해버리면은 1, 2, 3, 4, 5번의 보기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칠판 한번 지웠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y는 ax 플러스 b에 접한다. 그럼 얘들아 이 접한다라는 용어가 바로 위치관계라고 알아들어야 되고 우리 위치관계라고 함은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 우리 학원 아이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값이 같더라. 이렇게 방정식을 하나 세울 겁니다. 근데 방정식을 하나 세우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방정식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지금 접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교점이 한 개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럼 교점이 한 개다라는 말은 판별식이 0이다. 즉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과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 거예요. 중근을 가져요. 그럼 중근은 판별식이죠. 우리 판별식 D는 0이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0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했어. 근데 그것이 중근이야? 0까지.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K값에 관계없대요. 그럼 K값에 관계없다라는 말은 요 지금 주어진 판별식이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문항은 그 문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4k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4b는 0이다 라고 식을 정리할 거야. 그럼 얘들아 없어질 거 없어지고 누굴 주인공으로 만들어? k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래서 k가 들어있는 항부터 묶어주세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16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순간 이 친구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k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k 앞에 개수는 0이어야 되고 k가 없는 상수항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고 문제 풀었다고. 자,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A 자리에 4를 집어넣게 되는 순간 B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문제 마지막에 물어본 거 뭐였냐면 얘들아, 그랬을 때 이 직선이 지금 제 봐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물어봤어요. 지나지 않는 과정 혼합이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1차 함수, 물론 공통수학 1에서도 1차 함수에 대한 형태가 나오긴 하지만. 그럼 얘들아,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주어진 직선은 Y는 4x-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좌표 평면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Y절편이 마이너스 4, 음수였고 기울기가 4였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 얘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안 지나요? 지금 요 제1, 2, 4분면을 안 지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제2, 4분면을 안 지나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술형 문항으로 가볼 건데, 얘들아, 서술형 21번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곱셈 공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21번은 생략하고요. 22번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했던 2차 방정식 파트입니다. 뭐냐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이제 요 얘기가 공통수학 1에서 추가가 됐었지, 그치? 실근, 허근, 근의 형태에 대한 문제는 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22번도 선생님 생략하고요. 23번 복소수 문항으로 갑니다. 지금 서술형 문항도 생략하는 유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이 3회차 시험이 얼마나 쉬웠는지, 그지? 알 수 있겠죠. 23번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복소수 Z가 있어요. 복소수 Z. 그럼 복소수 Z라고만 얘기를 하고 아무런 형태를 던져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항상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문제를 푼다. 선생님 1회차 해설 영상에도 말했고 2회차 해설 영상에도 말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복소수 Z를 여러분들 풀이에는 요걸 적어놨어야 돼, 얘들아.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 문제를 0.5점 부분 점수로 혹은 1점 요 정도는 무조건 준다니까요, 여러분. 요걸 적어놓으면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문항이냐? 1 플러스 i의 z 더하기 i의 z바는 1 플러스 i를 만족한대요. 그럼 다음 문장 읽을 필요도 없어요, 얘들아. 일단 a 플러스 bi로 두고서 복소수 z를 구할 거야. 그럼 가볼게. 1 플러스 i의 z 자리에 a 플러스 bi를 집어넣고 z바는 켤레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근데 그 친구가 1 플러스 i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연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a, b를 구할 수 있다니까. 그럼 가볼게. 전개하면 a 플러스 a 더하기 bi 마이너스 b 플러스 ai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bi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이 1 플러스 i랑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뭐였어?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실수 부분끼리 몰아주시고 허수 부분끼리 몰아주어서 비교를 하자. 좌변과 우변을 비교를 하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A는 1이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2A 더하기 B였잖아. 그럼 2A 더하기 B가 1이었기 때문에 우리 B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것을 갖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다른 문장을 안 봤는데 복소수 Z라고 하는 것의 형태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럼 Z값까지 구했어. 그럼 다음 문장 가볼까요? 자, Zn제곱이, 그래서 Zn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게 하는 n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n의 최소값. 그럼 뭐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거듭제곱 해보는 수밖에 없죠. 선생님은 1-i라고 하는 것을 제곱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나는 1 2i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i구나.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i를 몇 제곱을 해야지 양의 실수가 될까요? 이거를 그냥 편하게 안 해보고 선생님 제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왜 안 되냐면 제곱해버리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자연스럽게 4제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z라고 하는 것을 제곱해보고 제곱한 다음에 4제곱을 했기 때문에 총 몇 제곱을 한 거냐면 8제곱을 한 거니까 n의 최소값은 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출제율 높죠, 그죠? 출제율 높고요. 우리가 여기서 계산 실수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점수를 온전하게 다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판 한번 또 지웠다가 24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7번 한번 지우고 왔고요. 24번 문항은 이거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체크해 보시면 x는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2 이상인데 x가 2 이상일 때 fx라고 하는 2차 함수의 형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x가 2 이상인 형태에서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였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a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다시 한번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볼게. x가 2 이상일 때 fx라고 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인데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였습니다.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항입니다. 그럼 얘들아, 2차 함수, 2차 방정식 여러분들 서술형할 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도 그려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2차 함수의 식을 갖고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파악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fx는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고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 중간과정 생략 안 하고 일단 이렇게 썼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선생님이 완전 제곱골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식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형태 x는 2 이상이었습니다. 요거 계속 들고 가세요. 그럼 얘들아,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으니까 첫 번째, 어떤 그래프냐?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일 거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a였어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x의 위치가 이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라고 하는 형태가, x는 2라고 하는 형태가. 그럼 x가 2라고 하는 형태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을 때, 축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을 때는 요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친구가 2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럼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 상황은 요런 상황.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을 건데 그럼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x는 2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럼 마이너스 a보다 어떻게? 마이너스 a보다 얘들아 2라고 하는 것이 더 작을 때입니다. 그럼 더 작을 때가 되면은 어디가 최소값이냐면 여기가 최소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선생님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가요? 2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 2일 때 같아지는 건. 왜냐면 여기가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최소값은 2일 때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케이스 분류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첫 번째 케이스 여기다가 다시 데리고 와볼게. 그래프 한 번 더 보시고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형태는 f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지금 표시해놨잖아. 그럼 f2 집어넣을게 얘들아. F2를 집어넣게 되면 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2는 4, 8 플러스 8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때 최소값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럼 식 정리 한번 합시다. a제곱 플러스 8a 그리고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넘어와서 17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안 돼요. 그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한번 쓸 겁니다. 근해 공식. 그럼 얘들아 얘 근해 공식 쓰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 말 돼 안 돼? 말 안 돼.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가보실게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a가 2보다 클 때,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라는 형태고, 이때의 최소값은 누구일 때예요? 마이너스 a일 때예요.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최소값 너의 형태는 f 마이너스 a일 때가 최소값입니다.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얘들아, 2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5가 되고 그때 최소값 마이너스 4였습니다.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얘들아 얘네들은 뭐냐?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은 플러스 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a제곱은 9였습니다. 그럼 그때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었는데 얘들아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풀었어요. 그럼 여기서 낼 수 있는 a의 값은 누구다? 3밖에 없더라. 얘들아 선생님은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놓고 케이스 분류를 해가면서 문제의 조건을 맞춰가는 이런 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4번 선생님 되게 이 3회차 시험에서 제일 중요했다라고 한번 강조하면서 칠판 지웠다가 마지막 25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번 이제 문항 칠판에다가 좀 썼는데 하나하나 좀 조건 체크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3차당식 fx, gx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 다항식 p1x, p2x가 있대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가조건은 뭐였냐면 fx 플러스 gx라고 하는 식은 p1x 그리고 p2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각각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fx 플러스 gx라고 하는 최고차항 개수가 이제 2인 3차 다항식이 있을 건데 그 2인 3차 다항식은 p1x라고 하는 2차식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p2x라고 하는 2차식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뭐야? 결국엔 fx 플러스 gx는 p1x, p2x,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나조건은 뭐였냐면 p1x와 p2x는 x-gx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fx-gx는 얘들아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2차 이하의 식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2차 이하의 식이니까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나누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실 가조건과 나조건 말고도 F1은 G1이라고 하는 나머지 조건 하나를 더 확인하고 F2가 1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G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들아 가조건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fx 플러스 gx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한다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 곱하기 qx라고 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fx도 최고차항 개수 1인 3차 다항식, gx도 최고차항 개수 1인 3차 다항식이니까 우리가 qx라고 하는 너를 개수가 2가 되게 하는 1차식으로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들아 우리가 얘도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서 x-2, x-4 그리고 2x 플러스 a라고 하는 식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거까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의 형태가 뭐냐? 그 다음의 형태는 뭐냐면 우리 나조건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나조건을 가지고서 뭐라고 했냐면 p1x랑 p2x는 얘들아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아닙니까? 그래서 나조건을 통해서 p1x라고 하는 식은 fx-gx가 선생님이 2차 이하의 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p라고 둬볼게요. p. 근데 여기서 p라고 하는 형태는 얘들아 1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그죠? 2차 이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차 이하니까 p는 상수일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2x라고 하는 식은 뭐냐면 p2x라고 하는 식은 또 동일해요. fx-gx로 묶어서
Q라고 하는 형태고 얘 Q도 상수일 수도 있고 얘들아 1차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문제 마지막에 F1은 G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F1은 G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뭔 짓을 할 거냐면 지금 이 주어진 식에다가 X는 1을 대입할 거야. X는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들아 F1 빼기 G1이고 F1 빼기 G1이가 얘가 0이 돼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P1 1도 0이고 P2 1도 0이니까 P1X랑 P1X와 P2X는 X-1을 공통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야, 그러면 잘 봐. 내가 이 조건 때문에, 요 위에, 여기에서, 우리 fx 더하기 gx는 p1x도 인수로 갖고, p2x도 인수로 갖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도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x-1이라고 하는 인수가 여기에 무조건 하나는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p1x, p2x를 유추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요 조건 때문에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단번에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도 절반 값은 가지고 갑니다. 절반 점수는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럼 얘들아,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형태가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2로 끄집어내서 x-2, x-3, x-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정도로는 p1x나 p2x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됐죠?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형태를 가볼 건데 우리가 p1x, p2x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 다음 형태를 가보면 우리 fx 빼기 gx라고 하는 형태는 선생님이 2차 이하의 식이라고 얘기했어요. 3차 최고차항 집어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난 너를 어떤 인수로 갖고 무조건 x-1을 인수로 가질 것이다. 요렇게 가보자.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그죠? 그래서 fx 빼기 gx라고 하는 형태가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x-1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한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합니다. 그럼 덧셈하면 2fx가 나올 거고요. 2fx는 2 곱하기 x-2, x-3, x-1 더하기 k 곱하기 x-1이다. 그럼 나 k만 구하면 끝나거든, 얘들아. 그럼 k를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구하냐. 여기서 구하기 때문에 얘들아, 나는 f2는 1이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f2는 k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k의 값이 2라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f2 자리에 1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니까요. 그죠? 그럼 k가 2가 되면 요것을 또 연립해. 이번에 어떻게 해? 위의 식, 기역식, 니은식이 있으면 기역식에서 니은식을 빼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빼게 되면요. 2gx가 나와요. 하면 2gx가 되고 2gx는 2 곱하기 x-2, x-3, x-1 빼기 k 자리에 2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x-1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얘들아 문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였어? g3이었어. 그럼 위식에다가 x는 3을 대입하면 되겠죠.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얘들아 2 곱하기 g3이 될 거고 3 대입해서 없어지고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거. 즉 G3이라고 하는 형태는 마이너스 2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풀이가 굉장히 길어요. 길지만 이거는 식의 형태에 대해서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문제풀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복잡했지만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하나하나 문장 조건을 따져본다면 절대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1 라미시 3회차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곳곳에서 지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선생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좀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다 와다다다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첫 수업, 첫 시험 시작한 친구들의 성적이 꽤 괜찮았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좀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결과로 중간고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중간고사 반 이제 시험 봤는데 기말고사 때도 해설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